보지요. 아까 그래서 25쪽에 이제 그 서술어 자릿수랑 그다음에 본용어 보조용언 그 부분까지 했고 이 부분은 이제 목적어 보어 이제 관용어 부사 그거까지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문장의 구조 파트까지 우선 이제 하는 걸 쌤이 목표로 했는데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볼게. 목적어는 서술의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으로서 목적어는 체언의 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서 나타나는데 목적격 조사 마찬가지로 생략될 수도 있고 목적격 조사 대신에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다 라고 나왔네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빵을 먹었다. 빵 먹을래 조사 생략한 거야, 그치? 그리고 빵도 먹었다 해서 이거는 이제 보조사가 붙은 그런 경우죠. 근데 나는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 아까 주격조사 할 때 한 것처럼 나는 빵만을 먹었다.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급이 안 돼서 한번 써보는 걸로. 그러면 여기서 요건 뭐예요? 보조사잖아, 그치? 그리고 을은 목적격 조사잖아. 그러니까 그냥 목적격 조사를 쓰거나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거나 아니면 보조사를 쓰거나 목적격 조사 대신 보조사를 쓰거나 요것도 있지만 보조사에다가 목적격 조사 쓰는 요것도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앞서서 주격 조사 플러스 주격 조사 앞에 보조사. 그래서 보조사 플러스 주격 조사. 요것도 가능한 것처럼. 그치? 그거까지. 이게 문제 출제자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얍삽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언급은 다 안 해놓고 문제 출제할 때는 그런 거까지도 막 다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나온 적이 있거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이런 거는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어. 자 이거 한번 봐. 이것도 예전에 언급된 적이 있는 문인데 일단 이거 뒤에서 배울 이어진 문장이죠. 그죠? 이어진 문장인데 이때 술은 마시지만 담배는 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자, 얘는 문장 성분이 뭘까요? 라고 할 줄 알고 물어본 거야. 주어 아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자, 근데 이거 마시다 앞에 왔잖아? 뭘 마시는 거야? 술을 마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야. 피다 앞에 왔잖아? 담배를 피는 거. 그치? 담배를 피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요 목적어인데 목적격 조사 대신에 뭐가 온 거야? 은는 이거 뭐게요? 조사 중에서 무슨 조사지? 저거 보조사야. 보조사.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목적어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요거까지 기록해 둡시다. 그럼 주어는 어떻게 된 거지? 생략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어 가겠습니다. 아까 수진이가 잘 얘기한 대로 되다 아니다가 서술어인 경우에 주어를 제외하고 이 가가 결합하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다. 보어는 세언이나 세언구실하는 구나절에 복격조사 이가가 붙어서 자 모양 생긴 거는 주격조사랑 이제 똑같다. 하지만 그 보어에 붙는 거죠. 복격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고 당연히 얘도 복격조사 대신 보조사가 붙을 수 있죠. 대학생이 대학생 되었어. 그 다음에 대학생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용어 부사인데요. 자, 관용어. 자, 체언을 꾸미는 문장 성분이다. 그래서 얘는 종류가 다시 말하면
관형어로 이제 실현되는 거, 그거를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자,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되는 경우. 그지? 그 다음에 체형이 그대로 관형어가 되는 경우. 그지? 그리고 체형의 관용격 대사 의가 결합한 형태. 또는 용언의 관형사형. 그지? 요 형태. 그래서 은은을던, 관형사 원리가 은은을던이죠? 요렇게 붙는. 그래서 관형어를 실현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하나, 둘, 셋. 요거를 예문으로 이렇게 잘 해놨는데, 요 각각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걸 기억을 해야 돼. 그렇지?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그런 이거라고 할 때, 옛이라는 건 관형사잖아요. 그 관형사 자체가 관형어가 된 거지. 품사로는 관형사,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시골 풍경, 옆으로 또 시골이라는 명사가 시골 풍경해서 풍경을 꾸며주는 관형어가 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어머니의 모자, 이거는 어머니라는 명사의 의가 붙어서 이거 자체가 모자를 꾸며주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의를 빼고 그냥 어머니 모자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얘하고 똑같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예쁜 꽃을 꽃을 사오셨다라고 했을 때 예쁜, 이거는 어떻게 구분이 되지? 일단 예쁜이라는 것 자체가 품사로는 뭐야? 그렇지, 형용사죠. 형용사인데 얘를 형태소로 구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예쁘 플러스 니은이잖아. 요때 이 니은이라는 건 뭐다? 은은이라는 게 요거잖아. 그치? 요거 얘 이름이 뭐예요? 관형사형 어미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예쁘에 붙은 니은 덕분에 예쁘다라는 형용사가 뒤에 나오는 꽃이라는 체형을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얘는 아예 품사 자체가 관형사로 파생이 된 건 아니고 관형사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준 어미. 그래서 얘를 관형사형을 만들어준 어미다.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어미. 성격을 바꿨다 이거야. 전성. 그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아? 자, 그 다음 부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사어가 이제 실현되는 방법. 그래서 나오겠죠. 자, 주로 용어는 꾸며주지만 관형사나 다른 부사로 이제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형사 꾸며주는 그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다라고 할 때 이제 오랜이라는 관형사를 꾸며주는 아주라는 얘는 부사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빨리 끝났다라고 했을 때 빨리라는 부사를 또 꾸며주는 정말이 부사어가 되죠. 그리고 과연 이거는 문장 전체를 꾸미는 애로 유명한 애, 대표적인 애예요. 설마, 과연 이러면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어가 되죠. 부사면서 부사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얘도 실현되는 거가 그 밑에 나오는데 두 번째 점에 보면 3개죠. 3개. 자,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 그 다음에 체언의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부사어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용언의 부사형 어미 이게 이제 붙어서 부사어가 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3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이제 깊게 같은 경우 요거 아까 쌤이 순이는 이제 예쁘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 개 뭐 이런 것들 그게 아예 그걸 부사로 파생시켜주는 정사는 아니고 역시 이것도 부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전성어이다. 그래서 부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부사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거 이제 가볍게 마지막 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부사는 문장에서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2자리 서술어 중 일부 아까 뭐 같다부터 닮다, 다르다, 뭐 산이하다, 뭐 등등등 생리다 그런 서술어 앞에 오는 부사는 생략이 불가능한 필수적 부사인 거고 그 다음에 3자리 서술어에는 반드시 필수적 부사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 얘기를 여기서 한 번 더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왼쪽에서 작은 글씨에서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필적 부서를 요구하는 서술어에서 여기 두자리 서술어 일부 몇 개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세자리 서술어. 이거는 대표야. 넣다, 주다, 삼다는 세자리 서술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암기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저거에다가 뭐 보내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 넣다, 주다, 삼다. 누가 무엇을 어디에 넣다. 그치?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다.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누가 누구를 뭐로 삼다. 그래서 그 대상은 세자들이 다르죠, 당연히. 그래서 삼다라는 건 뭐 아버지가 철수를 사위로 뭐 삼겠다고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사위로 그 대상 사람 자체가 아예 나오죠, 그죠? 그 사위로. 그래서 그것도 뭐로 삼다라고 해서 이제 자격을 부여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필적 부사가 반드시 들어가더라. 세자리 서술의 문장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 서술로 나오기 전에 주어, 목적어, 부사어, 그지? 그게 필적 부사어 그리고 서술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그죠? 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립어 마지막 독립성분. 자, 요것도 형태가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실현하는 방법이요. 자,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문장 성분으로서 일반적으로 독립어는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지만 문장의 끝 또는 뭐 여기 중간 이런 데도 올 수 있다. 그렇게는 어렵겠네요. 그렇게 하지요 뭐 이런 것들 다 독립어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앞에 위치를 시키고 이런 게 있지만 끝에다가 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거기 실험 방법에 보면 뭐가 나왔어? 이제 감탄사 자체가 대표적인 독립어가 되고요. 체언의 단독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체언의 폭격조사. 아, 야, 이어, 뭐, 이시어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전에 이것도 지금 잠깐만 수진이네가 그 엄매의 교과서를 1학년 때 사용했었니? 혹시? 아니면 2학년 때 사용했었니? 안 했었니? 안 했었어요. 그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출판사별로 조금 내용은 다르긴 한데 거기에 이제 독립어에 이렇게 들어갈 때 이 체언의 단독 형태, 예를 들면 청춘, 그것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뭐 듣기만 해도 설레는 말이다 뭐 이런 구절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청춘 이런 게 체언 단독 형태잖아요. 근데 이 청춘이라는 것 자체가 명사인데 독립어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 청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독립어로 빠질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걸 엄매 교과서에서 화제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써놔요. 여기 체언의 단독 형태 가로 열고 뭐 화제어 그 정도 하나 써놓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조금 또 까다로워지는 부분이지요. 자, 27쪽에 문장의 구조 하기 앞서 72쪽에 2번 문제 하나 풀고 올까? 거기에 문장 선문 관련된 거 이것도 기본 문제인데 72쪽 갔다가 27쪽으로 와볼게요. 72쪽에 2번 문제 풀어보시오.
수진이 설명 좀 해볼래? 닮았다는 거 몇 번 나왔어? 1번? 왜 1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다른 것 할 때 그 것 자체가 의존명사잖아. 그래서 이 의존명사로서 얘가 하나의 주어 어떤 것이 다르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다르는 여기서 그냥 관형사가 맞아요. 그냥 관형사가 관형어 역할을 한다. 맞아요. 이번에 친구 물건을 할 때 친구가 관용어 역할을 하는 거, 명사가 관용어 역할을 하는 거 맞아요? 네. 3번. 할아버지의 명사의 관용주사 의가 결합한 형태로서 관용어. 맞아요? 4번. 오늘은 우리 동생 선물을 사러 갈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 동생. 그거 명사 구 맞아? 이거 동생이 명사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또 동생을 꾸며주죠. 그죠? 요 두 어절이 세트잖아. 그지? 이거 주어 소설의 관계 아니지. 명사구 맞아요. 명사구. 그래서 명사구가 우리 동생 선물이잖아. 우리 동생의 선물. 그지? 선물을 꾸며주는 명사구 맞아. 그래서 명사구가 관여 역할을 하는 거 맞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자,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요거 살펴봐봐. 어디에 문제는 없는지. 뭐 이상한 거 있어? 비가 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럼 비가 오는이 관형어 역할을 하는데 그 관형어가 이게 구야 절이야. 비가 오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의 구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절이지. 근데 절인데 소리를 꾸며주니까 관형사 절 맞는 거야, 그지? 관형사 절. 그랬을 때 이 는이라는 건 보조사가 맞아요? 뭐지 이거 그러면? 관형. 아까 은는은이 뭐라 그랬지? 관형사형 어미, 그치?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러니까 보조사란 말 자체를 붙이면 안 되는 거지. 요거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건 5번이 되겠지. 이렇게 그거 정리하고 있어. 선생님 27쪽을 또 맞추러 가봅시다. 27쪽 27쪽 오케이 됐어. 자, 그러고 나서 27쪽 와서 이제 후문장, 덧문장. 자, 요거는 주어 서술의 관계가 한 번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 서술형 있는 애가 2개 이상이냐, 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겹문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뭐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다시 둘로 쪼갰어. 대등하게 이어진 거냐, 아니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냐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얘는 이어진 문장의 핵심은 뭐냐면 관계가 어떻게 되지? 어차피 주어 서술어하고 주어 서술어가 나란히 이렇게 있는 건데 그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어떤 거지? 라고 해서 만약에 앞절과 뒷절이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라고 했을 때는 대등한 거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바뀌었을 때 의미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거나 뭐 이상이죠. 그러면 이거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도 내용상 종속적으로 이어진 게 이제 많은데 이거는 이제 섞어서 같이 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단독으로 문제화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문장은 어떤 의미관계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거기다가 이어진 문장,
저 가로 1하고 이어진 문장이라고 써놨잖아. 거기에다가 어떤 의미 관계인지 이렇게 하나 써놔. 어떤 의미 관계인지. 앞절과 뒷절이 어떤 의미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걸 이제 확인하는 게 포인트다라는 거죠. 자,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의 의미가 나열되거나 아니면 이제 대조 등의 대등한 관계에 있는 문장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뭐나 뭐뭐지만 이렇게 등의 대등적 연결 어미로 이어진다 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선택이라는 거 하나 더 쓸게요. 선택.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나열, 대조 요거만 했는데 선택. 뭐 산에 가든지 뭐 바다에 가든지 하자. 라고 할 때 요거 든지, 그지? 든지 선택이잖아. 이제 요까지 같이 기억해 두는 걸로 나열, 대조, 선택. 배를 먹든지 뭐 사과를 먹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도 그지? 선택. 또 종종 쓰는 건데 그게 이제 언급이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속도로 이어진 문장. 앞절의 의미가 뒷절의 의미에 종속된 문장으로 앞절이 뒷절의 원인, 이유, 배경, 상황, 조건, 가정, 뭐 의도, 목적, 양보, 중단, 전환, 정도의 심화, 뭐 등등등 이렇게 나온다. 그런 걸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건데 의미상. 그래서 요거는 앞 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뭐 외워둬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원, 배, 조, 의, 양, 중, 정. 그래서 원인, 이유 이거는 구분하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암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비가 많이 오니까 여기는 지금 니까를 썼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전까지 그 아서 비가 많이 와서 요거를 많이 썼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니까까지 예문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는데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잖아. 그런 배경에서 얘를 만난 거죠. 그 다음에 조건, 가정. 자, 내일 날씨가 좋으면 이게 조건이잖아.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뒤에 거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 가정, 조건, 뭐뭐면, 그 다음에 의도, 목적. 자, 사러. 그렇게 하는 걸 목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 그치? 이렇게 서점에 갔다. 자, 그 다음에 양보.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마라.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상황이 있을 때 얘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 걸 선택을 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양보라고 하죠.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힘든 걸 주저앉지 말고 그냥 갖고 가야 될 희망을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중단, 전환. 희주는 책을 읽다가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그거를 이제 스탑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치? 뭐뭐 하다가 이렇게. 이것도 전에 뭐 책을 읽다가 울고 말았다 뭐 이런 예문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예문을 바꿨어요. 정도의 심화. 뭐뭐일수록 뭐뭐 할수록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거. 그래서 정도의 심화까지 해서 7개. 요까지 해서 이어진 문장에 대등하게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절과 뒷절의 힘의 세기가 똑같다. 그리고 바꿔도 상관이 없더라 라고 하면 대등인 거고. 그치? 근데 같이 종속으로 이어진 문장을 이렇게 봤을 때 앞절의 이야기가 뒤절에 영향이 미치는, 그치? 영향이 가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이제 바꾸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것도 뒤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거까지 하나 이제 풀고 가도록 할게. 암기할 게 많아지죠, 그죠? 점점 많아지죠. 근데 이거를 복습을 하면서 계속 극복을 하려고 해야 돼. 이게 73쪽의 4번 문제. 이것도 은근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한번 가서 풀어봐 주세요. 쪽에 4번 문제 좀 찾아볼까 또.
쪽에 4번 뭐지? 그렇나요? 자, 기억,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이 아닌 것은 이거 설명할 수 있겠어? 해봐요. 대등하게 이어진 건 순서 변경이 가능, 불가능? 가능. 그 다음에 맨 끝에 나오지만 앞절이 뒷절의 특정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등하게 이어진 거는 얘하고 힘의 세가 똑같기 때문에, 그죠? 그 앞절이 뒷절의 특정 문장 성분처럼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이거하고 딱 반대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절이 뒷절의 특정 문장처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왔어요. 자, 그럼 봅시다. 1번. 그는 시인이자 화가이다. 그치? 이거, 그 자격을 이제 나열한 거가 돼서 화가, 시인, 뭐 어느 거 앞에 놔도 상관이 없죠. 그죠? 서울은 추우나 부산은 덥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치? 그 다음에 이것은 먹이고 저것은 벼르다. 이것도 상관없이 순서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빼고 일단 5번 먼저 봅시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거는 뭐 워낙 이제 예전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대표로 많이 쓰였던 애죠. 바꿔도 상관이 없고 고죠, 고. 그 다음 4번. 자, 날이 더워지자 에어컨 판매가 늘었다. 자, 그러면 질문, 여기서 앞절이 날이 더워지자잖아. 그지? 그럼 얘를 어디로 옮기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이거 앞절, 뒷절, 문장성분으로 기능하는 거잖아. 그럼 어디로 옮기는 게 가능해? 요게 요거 사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가능하죠. 에어컨 판매가 날이 더워지자 늘었다. 요거 가능하잖아. 그치? 그럼 얘는 날이 더워지자 이거는 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원, 배, 조의, 양, 중, 정 중에서 뭐에 해당할까요? 배경? 두 중에서 선택해봐. 날이 더워지자, 날이 더워져서 에어컨 판매가 는 거잖아. 배경? 원인이에요. 원인. 그래서 요거 자체는 원인, 이유에 해당합니다. 뭐뭐 하는데 이제 이랬을 때 그런 어떤 상황, 배경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 오케이. 그러면 아까 이제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에서 아는 문장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가볼게요. 아까 이어진 문장은 어떤 의미관계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아는 문장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거기다가 그 가로 2번 써있죠? 아는 문장 거기다가 어떤 기능인지 이렇게 하나 써. 어떤 기능인지. 가볼게요. 한 절이 다른 절을 문장 성분의 일부로서 안고 있는 문장으로서 당연히 이거 견문장이기 때문에 주어 서술의 관계가 있는 거고 그게 어떤 문장 성분처럼 기능을 하는 거죠. 이때 안겨있는 절을 안긴 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어진 문장 그리고 아는 문장 이렇게 있는데 그 아는 문장을 문법 범주로 설명하다는 게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결국은 주어 서술어가 있고 주어 서술어가 있는데 그치? 이게 또 많이 주어 서술의 관계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있어요. 보통 이제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평가원 모의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너무 단순하게는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한 4개의 홈문장이 이제 겹쳐있는, 요런 경우가 있고 막 한데, 근데 여기에서 이걸 아는 문장이라고 문법 범주를 설명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 그거에서 아는 애는 바깥에 있는 애고, 그지? 안겨있는 애는 쏙 들어가 있는 애잖아. 그 문장, 어떤 특수한 문장 성분으로 역할을 하는 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한 거야. 그지? 안겨있는 애, 아는 애, 이렇게. 자,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 그러니까 명사절이 안겨있는 문장이 되겠죠. 그죠? 자, 명사의 기능,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을 하는 절을 안고 있는 문장으로서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명사절은 다른 애들, 예를 들면 서술절은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거야. 관형사절은 관형어 역할을 하면 되잖아. 그지? 부사절은 부사 역할을 하면 돼. 근데 명사절은 특이한 게, 얘 그래서 수능에서도 단독으로 빼서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절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주어 기능도 할 수 있고, 목적어 기능을 할 수 있고, 보어 기능을 할 수 있고, 뭐 부사 기능도 할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얘를 그 기능을 하는데 조사를 또 생략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거를 어렵지는 않은데 제대로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게 이제 수능에 단독으로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다양하게 하는 애를 말하는데,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뭐가 쓰인다? 또는 기 이게 쓰인다. 그치? 그래서 미음만 붙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이게 붙은 거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음기를 또 굳이 구분을 하자면, 자, 음기가 쓰이는데요. 그가 옳았음을 깨달았다 라고 하고,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 라고 했을 때, 자, 이거. 자, 얘하고 봤을 때, 완료하고 미완료가 있어. 뭐가 완료일까요? 음기가 어차피 명사형 어미거든? 명사형 전성 어미? 근데 음이 붙었어. 그가 옳았음. 이거는 이미 상황이 끝난 거지. 그치? 요거 완료. 요까지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디테일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 라고 할 때 기 같은 경우는 미완료. 너무 막 노곤해가지고 이제 커피를 계속 마시니까 집에서도 마시고 와서도 마시고 그러니까 막 아주 그냥 카페인이 그냥 몸에 짜자작 흐르는 이 느낌.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형사절 가볼게요. 자, 관형사절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절을 안고 있는 문장으로서, 관형사절은 관형사형 어미. 쌤이 이거 지난번에 그 시제 틀 써준 거 있잖아요. 그지?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이렇게 써줬던 거. 그때 그 관형사형 어미, 거기에, 그지? 은는을던.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은는을던. 요거가 쓰인다. 자, 관형사형이 은는을던으로 실현된다. 이거는 뭐 예문 나왔을 때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얘는 여기는 설명을 안 했는데 이것도 조금 이걸 이제 정리하신 분들이, 학자분들이 조금 얍삽하다 이제 생각이 드는 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잖아요. 뒤쪽에서 관계 관형사절이랑 동격 관형사절이 문제화 됐는데, 이게 아마 순이가 풀었던 문제 중에서도 69쪽이었나 뭐 하여튼 그쪽 파트가 요거를 좀 다루는 그런 부분이었어가지고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거를 좀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 관형사절, 그 다음에 동격 관형사절, 두 개를 일단 써놔. 얘를 알아야 되죠. 이거는 지금 다 이제 관계관형사절 요거가 들어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야. 자, 나는 형이 요리한 음식을 좋아한다 라고 할 때, 형이 요리한 음식 할 때 여기서 그 니은, 요리하에 이제 니은 요거 때문에, 그치? 은은을던을 다 활용해서 문제 지문 구성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단에 하단에 핀, 그 다음에 쓰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거가 이제 관형사절 되죠. 근데 여기에 형이 요리한 음식이라고 했을 때,
이 형이 요리하다라는 이 관형사절, 니은 덕분에 이제 관형사절이 됐는데, 이때 이 문장에는 생략된 성분이 있어 없어? 형이 원래는 음식을 요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목적어 음식을이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게 뒤에 얘를 관형사절로 집어넣으면서 꾸며주는 음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겹치기 때문에 생략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 관형사절에는 생략된 성분이 있더라. 이거지. 그지? 요것도 마찬가지야. 하단에 핀 꽃을 바라보았다. 자, 꽃 얘를 이제 꾸며줘야 돼. 근데 하단에 핀? 그러면 하단에 피었어. 뭐가? 꽃이 핀 거잖아. 그러면 하단에 핀 여기에는 역시 꾸며주는 이 관형사절로 들어간 애가 꾸며주는 꽃이라는 애가 겹쳐서 생략된 건데 거기에는 꽃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거지. 괜찮아? 그 다음에 내가 신을 신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신을 이라는 관형사절 안에 뭐가 생략됐어? 내가 신발을 신다잖아. 목적어가 생략된 거지. 그거 뭐가 생략된지를 확인하는 거 그런 것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쓰던 모자. 이것도 뭐야? 내가 모자를 쓰다잖아. 목적어가 역시 생략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계 관형사절은 생략된 성분이 있어요. 근데 동격 관형사절 자, 철수가 돌아왔다는 소문이잖아. 철수가 돌아왔다. 생략된 거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그래서 소문, 소식, 주장, 의견, 사건 등등등의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절은 동격 관형사절이 되는 건데 얘는 생략된 끄셔야 돼. 생략된 성분이 없어요. 여기까지 기억해야 돼. 이게 뒤쪽에서 필요한 정보입니다. 요게 69쪽에서 69쪽에서 나왔었던 걸로 69쪽에 이게 지금 수진이 문제가 풀려있을 건데 69쪽에 선 넘기지 않을 테니까 얘는 그대로 유지를 할 테니까 수진이는 69쪽에 3번 잠깐 봅시다. 자, 여기에서 자 보기에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기억이 뭐냐면 하나의 절이 안긴 절로 다른 문장이 안길 때 안긴 절 속에 어떤 성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아는 문장의 한 성분이 가리키는 대상과 같으면 생략이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 관형사절인 거잖아요. 그죠? 자, 요거. 근데 그게 아닌 경우니까 동격 관형사절을 찾으란 얘기야. 그치? 그랬을 때 1번 그는 경찰에게 학생 신부님을 밝혔다. 학생 신부님, 그가 학생 신부님을 밝힌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학생 신부님 자체가 명사절인데 걔가 이제 빠진 거죠, 주어가. 그지?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참제한 한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참제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목적어가 생략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우리 팀이 결승전에서 무너졌던 사건.
사건 나왔네요. 아까 선생님 몇 개 쭉 얘기했죠, 그죠? 소문, 소식, 주장, 의견, 뭐 요청, 뭐 사건 등등등 이런 단어들이 왔을 때 동격 관형사절을 구성하는데 우리 팀이 결승전에서 무너졌던이 사건을 수식해주죠. 그래서 우리 팀이 결승전에서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생략된 소문이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다시 앞으로 볼게요. 아직 어떻게 정식적으로 괜찮나요?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나름 또 생시키려고 막. 재밌지 않아요? 아니에요? 고통스럽지는 않지. 그지? 그래도 힘든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하면서 막, 내가 막 너무 고통스러워. 막 이 정도는 아니잖아. 그지? 엄마가 나름 이게 쾌감이 또 있어요. 그 쾌감을 또 느껴봤으면 좋겠어. 우리 수진이가. 쉽진 않죠. 별거 많지만. 자, 그 다음에, 부사절을 아는 문장 가볼게요. 자, 부사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사형 전성어미랑 뭐 부사파생 정사 여러 가지가 막 붙어 있는 이런 이게도록 듯이 다 나왔는데요. 자, 부사의 기능을 하는 절을 안고 있는 문장으로서 부사절은 이게도록 듯이 등으로 실현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도록은 워낙 좀 얘기가 많아요. 이거를 연결어미로 보는 경우도 있고 부사형 어미로도 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뭐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게도록 듯이 이런 게 붙어서 실현이 되는 게 부사절이구나. 이렇게 가면 됩니다. 걔는 이제 부사형 전성어미가 맞고요. 이는 이제 부사파생 접사 정사가 맞아요. 자, 예문 가면 영수가 돈도 없이 여행을 떠났다. 자, 돈이 없다 라고 해서 얘는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한번 나온 건데 이거 자체가 이제 여행을 떠났다. 그치?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떠났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것도 역시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있는데 이게 이제 비켜주다 라고 해서 또 서술어를 꾸며주는 그래서 부사절.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게도록 듯이를 같이 기억해 두는 걸로. 그치? 네. 붙는 앤 거죠. 그러니까 명사절에서도 그 다음에 관형사절에도 그리고 부사절에도 이런 게 이제 붙는데 그 다음에 있는 서술절은 이런 거 없이 그냥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절을 안고 있는 문장으로서 서술절로 안길 때는 어미나 조사와 같은 표지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인심이 좋다라고 했을 때 인심이 좋다가 자 좋다의 주어는 인심이가 되는 거고, 그지? 그리고 얘는 사람들이의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애가 다시 주어 서술어로 쪼개질 때 그걸 서술절이라고 하죠. 아니면 마음씨가 곱다. 마찬가지로, 그지? 특별한 표지 없이 그냥 서술어 역할을 하는 그 자리에 주어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애가 각각 또 존재하더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인용절. 자, 마지막 안긴 문장에 들어가 있는 그 어떤 역할을 하지, 어떤 기능이지 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본 아는 문장의 5개 절을 쭉 이제 살펴봤는데 마지막 인용절이죠. 어떤 말이나 생각을 인용한 것을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문장인데 이게 이제 직접 인용이냐 간접 인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이게 여기서는 너무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나온 것만 예를 들었지만 조금 뭐 시제가 바뀐다거나, 그치? 그 다음에 그 지칭어가 바뀐다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걸 바르게 고친 거를 예문을 한 5개를 들어놓는다 라고 하면 이것도 헷갈릴 수 있어요. 이제 그거까지 그래서 또 볼 수 있는데 여기 직접 인용에서는 뭐뭐라고 이라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간접 인용에서는 이제 고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니? 라고 해서 직접 동생이 말한 것 자체를 그대로 갖다가 쓴 거잖아. 그치? 큰 따옴표로 정리가 됐고요. 근데 이거를 내가 다시 정리한 거잖아. 그치? 내 입장에서. 그래서 어디로 가냐고 물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랬을 때 요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이게 평서문, 감탄문, 그 다음에 뭐 의문문일 때, 그 다음에 청유문일 때, 명령문일 때
여기에 이제 붙는 애가 이제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간 야구에서 냐를 붙였잖아요. 냐는 간이를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간 야구 이렇게 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의문문의 경우에는 냐가 붙어요. 그 다음에 평서문이나 감탄문은 똑같습니다. 예쁘구나 라고 할 때 뭐뭐다 예쁘다고 이렇게 먹었다 그러면 먹었다고 그래서 다 똑같아. 그 다음에 청유문 같은 경우는 뭐뭐하 자가 붙어. 밥 먹자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명령 같은 경우는 먹어라 그러면 뭐뭐 하라. 그렇게 오고 거기에 고가 붙게 됩니다. 조사. 그래서 여기에 간접 인용에 고가 붙는데 그 고가 붙을 때 앞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를 붙이더라.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한 거 이것도 언급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안 해놓고 이런 것도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해놨는데 이게 언매 교과서에서 언급이 된 게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잠깐 얘기를 하면 자 마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하마 이런 거 이게 요즘에 일상생활에서 잘 쓰는 말이 아니긴 한데 그렇게 하마 내가 그 시간까지 가마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마는 약속의 의미야. 약속. 그래서 이럴 때는 그렇게 뭐 하겠다 뭐 하겠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마고 말했다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 요즘에는 많이 좀 편의성 위주로 이제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쓰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와닿지 않는 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자 이렇게 하고 높임 표현 들어가기 전에 종결 표현까지 뭐 딱 하면 맞지 않을까 싶네요. 잠깐만 여기 관련해서 문제 풀어볼게. 여기서 하나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76쪽에 4번 그거는 한번 가서 풀고 풀이하고 76쪽에 4번 쪽에 4번 됐나요? 자, 일단 기업 주전자가 뚜껑이 없다. 이거 무슨 절이야? 서술절, 그지? 그 다음에 내가 기다리던 신제품, 내가 기다리던 니은은 관형사절. 자, 이거 관형사절 중에서 쌤이 아까 관계 관형사절이 있고 동격 관형사절이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관계니 동격이니? 생략된 성분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볼까? 내가 기다리던 신제품. 내가 신제품을 기다리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어? 목적어. 그치? 목적어 생략됐죠. 그러니까 얘는
관계 관형사절이 되는 거지. 그치? 자, 내가 하려던 일은 이런 일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관형사절 내가 하려던 요거 나왔네요. 그죠? 이게 지금 두 개 다 있어야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우리 학교의 운동장이 진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삼촌이 사주신 가방이 지퍼가 망가졌다. 자, 여기에서는 하나 더 있어? 아는 문장 하나 더 있니? 없어요? 끝? 아주 오랫동안 저 집이 창문이 열려 있었다. 그럴 때 저가 관형이긴 한데 그 관형사절은 아니죠. 그 다음에 언니가 일으킨 문제. 그러면 이 두 개가 있는 게 답이 없는데 이거 답 몇 번이라고 그랬어? 1번. 근데 여기서 이런 일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요 관형사절은 맞고, 근데 이런 일이 같은 경우는 이런 일 자체가 그냥 명사구잖아요. 그리고 얘는 보어잖아. 보어. 그치? 보어 명사구에 본격조사가 붙은 보어야.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이거는 관형, 우리 학교 명사구인데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그치? 됐는데 얘는 절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해당이 안 되죠. 그죠? 이런 거 보어 있고요. 그치? 진탕이 되었다라고 해서 요거 서술절 하면 안 되지. 그치? 보니까. 그 다음에 삼촌이 사주신, 삼촌이 가방을 사주셨다 라고 해서 요거 가방을 이라는 목조가 생겼던 거죠. 쟤처럼. 그치? 자, 관형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지퍼가 망가졌다. 요거 서술절 되잖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예 뭐 없고요. 그지? 그냥 저 자체가 그냥 관형어긴 한데 관형사. 그 다음에 언니가 일으킨 요것도 얘 하나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3번.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해도 이제 실전에서는 이게 막상 풀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완전 더 빡빡하게 암기를 또 해버려야 돼. 적용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8쪽의 그 문장 종결 그거만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종결 표현은 화자가 종결 어미를 통해서 화자가 종결 어미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종결 어미를 통해서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서 종결 표현이라고 한다. 자,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이렇게 5개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도 설명 자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큰 게 의문문이거든. 그러니까 의문이 뭐 이런저런 거리가 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이 의문문을 중세국어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화한 적 있어요. 자, 평서문은 청자한테 특별히 요구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그죠? 자기의 생각을 단순하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문장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의문문은 일반적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해서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인데, 자, 청자에게 질문해서 대답 요구하는 문장인데, 판정 의문문이 있고, 설명 의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수사 의문문이 있더라. 자, 예, 아니요의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요게 무슨 의문문? 판정, 예, 아니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설명 의문문은 의문사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지. 언제, 그치? 누구, 무엇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청자에게 설명의 대답, 설명하는 대답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냥 단순하게 예, 아니요, 또 밥 먹었어?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 말고 집이 어디야? 그러면 이제 어디라고 짧게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거 여부 상관없이 어쨌든 대답을 설명으로 해야 되면 그거는 설명 의문문. 그 다음에 이제 수사 의문문은 형태는 의문문이 있지만 굳이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자, 굳이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면서 서술, 명령, 감탄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의문문이다. 자, 누가 그 사실을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안다는 뜻이잖아.
그지? 이런 거 우리 문학에서 이런 수사의 문문의 형태를 표현기법으로 뭐라고 해요? 그렇지, 서리. 문법적으로는 수사 의문문이 되는 거고 문학에서 표현 방법으로는 서리법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명령문,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이다. 그러니까 이때의 서술어는 품사가 뭐가 될까? 품사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청유문. 자,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문장이다. 이것도 역시 청유 명령이 가능한 건 품사가 동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동사로 되겠죠. 품사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감탄문은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기 느낌을 표현하는 거. 그래서 왼쪽에 이제 쬐까는 글씨 있는 것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끝 할게요. 자, 명령 청유문의 공통점과 차이점. 자, 일반적으로 명령 청유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술어는 동사로 한정되며, 왜냐면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든, 같이 하자고 뭐 제안하는 거든, 그지? 어쨌든 행동과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동사로 한정하고, 그럼 여기 보면 동사로 한정하고, 시간 표현의 선언어미 아덧겟더와 쓰일 수가 없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일반적으로 명령문의 주어는 청자로 한정되는데, 청유문은 주어, 청유문의 주어는 화자, 청자 모두. 왜냐면 함께 하는 거니까. 그지?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아덧겟더를 집어넣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출발하겠자, 뭐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일찍 와겠어. 뭐, 왔어라.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선언어미 아덧겟더와 함께 할 수 없다. 여기까지.